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70대인데도 젊은 사람처럼 핸드폰으로 카톡도 척척 보내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면서 활기차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반면에 같은 나이인데도 TV만 하루 종일 보시다가 점점 기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타고난 체력이나 경제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복잡한 운동이나 값비싼 건강식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면서 하시는 작은 선택들이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70대에 꼭 알아야 할 건강한 노후 생활의 특별한 비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73세 박정우 씨는 30년간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천직으로 여겼던 그는 은퇴 후에도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을 계획했죠. 아버님, 이제 좀 쉬세요. 평생 남 가르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까 싶네. 퇴임식 날 아들과 박정우 씨의 대화입니다. 첫 한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골프 모임도 나가고 옛 직장 후배들과 점심도 가끔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달랐습니다. 박 부장님, 오늘도 골프 치러 안 나오세요. 벌써 한 달째 안 보이시네요. 요새 좀 피곤해서 말이야. 다음에 꼭 가지. 어제도 그러셨는데 건강이라도 안 좋으신가요? 매일 아침 7시면 골프백을 메고 나가던 그가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러세요? 전에는 직원들 이름을 몇백 명씩 외우시더니 이제는 마트 가서 살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그랬나? 저녁 식탁에서 아내와 나눈 대화입니다. TV 소리만 들리는 거실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걱정되었죠. 결국 가족들은 박정우 씨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여보, 드디어 왔네요. 검사 결과 들으러 가봐요. 박정우님, 보호자분도 같이 들어오시죠. 박정우님의 상태가 많이 걱정되네요. 이미 경도인 지장애가 상당히 진행됐고 치매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 매일 약도 제때 드셔야 하고 적어도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작하셔야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박정우 씨에게 아내가 다가옵니다. 여보, 이제 좀 일어나세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니까 걱정돼요. 조금만 밖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그냥 내버려둬. 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지금 박정우 씨는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먹은 약도 기억하지 못해 가족들이 직접 챙겨줘야 하고 혼자서는 마트도 가지 못하게 됐죠. 은퇴 전만 해도 막내 손주의 유치원 시간표까지 외우고 다니던 그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먹은 아침 식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같은 아파트 이웃인 75세 김영수 씨도 은퇴 후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먹고 온종일 TV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뭘 하라고? 할 일이 없는 걸. 당신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아내의 걱정 어린 말을 듣고 김영수 씨는 다음 날부터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아파트 중앙공원. 처음에는 혼자 걷기를 30분씩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선생님, 아침 산책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건강을 위해 시작했어요. 함께 걸을까요? 이렇게 시작된 산책 모임은 한 달 만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나면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수 씨, 손주들이랑 영상통화 참 자주 하시네요. 아침마다 하는 재미로 살아요. 혹시 한번 배워보실래요? 그래도 될까요? 전 카톡도 잘 못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만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스마트폰 배우기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산책 멤버들끼리 서로 알려주던 것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졌죠. 김영수 씨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미국 간 딸이랑 영상통화가 됐어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우리도 한번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한번 모여볼까요? 이렇게 시작된 손주랑 통화하는 법 강의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정식 디지털 교실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김영수 씨의 또 다른 면을 더 궁금해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며 비결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김영수 씨는 매일 3가지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아침엔 산책하며 심장을 뛰게 하고, 점심엔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퍼즐 게임을 하나씩 풀고, 저녁엔 손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카톡으로 보내며 하루를 정리했죠.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던 6개월 후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김영수 님이시죠?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놀랍네요.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50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계세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저 매일 친구들과 만나서 걷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해질수록 뇌는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작은 자극이라도 꾸준히 받을 때 뇌는 젊음을 유지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대의 작은 생활 습관이 80대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산책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것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2세 최병훈 씨는 30년 동안 운영하던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평생 회사 일에 매달리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했죠. 최 사장님, 이번에도 프리미엄 검진으로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건강 말고 투자할 게 뭐가 있나요? 좋다는 건 다 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먹는 각종 영양제들, 계절마다 맞는다는 고가의 영양주사, 매달 다니는 한의원까지, 최병훈 씨의 하루는 온갖 약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운동도 좀 하시고 햇볕도 쐬야 하지 않을까요? 에이, 이런 좋은 약 먹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거 하나가 운동 10번 하는 것보다 낫다니까. 한의원에서는 매달 100만 원씩 하는 보약을 지어왔고, TV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건강식품은 빠짐없이 구매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사세요. 약장이 터질 것 같아요. 건강에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아. 약 덕분에 이만큼 건강한 거야.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한 움큼씩 먹는 영양제, 4달 들르는 한의원, 꾸준히 받는 고가검진. 최병훈 씨는 건강을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다녔죠. 약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지 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면 온몸이 뻣뻣했고 걷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졌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병훈 님, 근육량이 많이 감소했네요. 골다공증도 심해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더 좋은 약이라도 있나요? 돈은 상관없으니까요. 선생님, 지금 약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부터 바꾸셔야 해요. 근육이 이 정도로 줄어들면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일상생활도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최병훈 씨의 약장에는 1,000만 원어치가 넘는 영양제가 있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계단도 오르내리기 힘들어졌고, 며칠 전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리까지 다쳤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에는 꼭 비싼 약이나 고가 영양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74세 이정숙 씨는 건강관리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정자에 모인 이웃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갑니다. 이 선생님 피부가 좋으시네요. 뭐 특별히 관리하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하는 영양제랑 보약은 다 드시는 것 같던데 이 선생님은 그런 거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매일 산책하는 게 내 보약이에요. 오래 살다 보니 깨달았어요. 약은 아프면 그때 먹어도 되는데 운동은 미리미리 해둬야 소용이 있는 거더라고요. 매일 아침 6시 이정숙 씨는 단지 한 바퀴를 걷습니다. 어머, 이 선생님 벌써 나오셨어요? 날도 아직 어두운데 부지런하시네요. 아침 공기가 좋잖아요. 처음엔 나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40분도 거뜬하네요. 아침마다 이렇게 걸으니까 무릎 통증도 사라졌어요. 이정숙 씨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도 기르고 점심은 꼭 단백질 반찬 하나를 넣어 챙겨 먹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실내 자전거를 20분씩 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치할 때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를 20번씩 하는데 이게 근력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는 꼭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며 소화도 시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일까요? 지난주 건강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1년 전보다 건강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냥 평소처럼 살았을 뿐인데 말이에요. 근력이나 골밀도가 동년배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이대로만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10분 걷기, 달걀 하나 먹기, 잠깐이라도 햇볕 쬐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개인의 노력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도 노년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72세 김선우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은퇴 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조용한 여유를 즐길 꿈에 부풀어 있었죠. 이제 퇴직했으니 자식들이랑도 자주 만나고 손주도 좀 봐야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빠,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다음 주에 꼭 들를게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죄송해요. 아빠 다음엔 꼭 좋은 시간 보내요. 김선우 씨는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요즘 왜 이렇게 자식들 보기가 힘들지? 처음엔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며 TV도 보고 아내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했죠. 여보, 애들은 언제 온대? 이번 주는 바쁘대. 다음에 오겠지. 이제는 바쁘다는 말이 익숙해지네. 어쩌겠어. 우리 둘이 잘 지내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녀들과의 연락은 뜸해졌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저번 주도 안 나오더니 오늘도 안 나오나 봐.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꼭 나갈게. 별일 없지. 너무 안 보이니까 걱정돼서 그래. 아유, 고마워. 다음에 꼭 나갈게. 사실 몸이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꾸만 모임에 나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내가 나가봤자 무슨 얘기를 할까? 요즘 애들 골프니 해외여행이니 하는데 나야 은퇴하고 집에서 지내는 게 다인데. 모임에서는 후배들이 주로 최근 업무나 회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어제도 밤새워서 겨우 끝냈다니까요.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애가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대화를 들으며 김선우 씨는 느꼈습니다.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 이젠 그들만 아는 얘기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대화할 거리도 없어졌어. 예전에는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대화의 중심에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나아. 괜히 어색한 분위기만 만들지. 이런 생각은 점점 모임 참석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여보, 이러다 정말 병이라도 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러자. 그냥 놔둬.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그냥 이게 편하니까 신경 쓰지 마.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냈습니다. 좋아하던 산책도 친구들과의 통화도 더 이상하지 않게 되었죠. 아버님, 오늘 점심 드셨어요? 그냥 대충 먹었어. 뭐 별거 있나. 아버지가 변해가는 모습을 걱정하던 가족들도 점점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우 씨의 눈빛에서 더 이상 생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김선우 씨는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고 가족의 걱정 속에서도 여전히 혼자만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삶에 대한 의욕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이 꼭 이렇게 어둡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작은 변화를 선택하며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74세 정혜진 씨는 은퇴 후의 삶이 처음엔 낯설기만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한가해졌으니 좀 쉬면서 살면 되겠지. 그러게 근데 막상 쉬니까 뭐 해야 할지 모르겠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점점 무료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대부분이었고 특별히 기다려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건넨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 혹시 다음 주 문화센터 요가반 같이 가보실래요? 새로 열리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요가요? 나이가 들어서 뭘 그런 걸 시작하겠어요. 다들 초보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몸 풀러 가는 거예요. 같이 가요. 재미있을 거예요. 한참을 망설였지만 정혜진 씨는 이웃의 말을 떠올리며 문화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혜진 씨, 잘 오셨어요. 여기 자리 잡으세요. 아유,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걱정과 달리 요가 수업은 즐거웠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점차 마음도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했습니다. 혜진 씨, 처음인데도 동작이 엄청 잘 나오시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그냥 따라만 하고 있어요. 요가를 마친 후 회원들과 동네 카페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다들 요가 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전 여기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더 좋아요. 그럼요. 이렇게 모이는 것만으로도 큰 에너지가 되죠. 요가반에서 친해진 회원들과 동네 산책도 다니고 가끔은 작은 반찬을 만들어 서로 나눴습니다. 혜진 씨, 지난번에 주신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다음에 뭐 하나 만들어 올게요. 아유,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정혜진 씨는 자신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기대가 돼요. 이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요가반을 넘어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 다음 주에 요양원 봉사 같이 가실래요? 요양원이요? 뭐 특별히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괜찮을까요? 가서 어르신들 얘기 들어드리고 말동무 되어드리면 돼요. 혜진 씨도 좋아하실걸요. 봉사활동을 통해 정혜진 씨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저도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또 올게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목소리도 힘이 넘치시고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되나 봐. 참 좋다. 이제 정혜진 씨의 하루는 단조롭지 않았습니다. 요가 수업, 친구들과의 산책, 봉사활동까지 그녀는 매일이 새로운 기대와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혜진 씨, 요즘도 요가 잘 다니시죠? 그럼요. 그런데 요가도 좋지만 사람들과의 대화가 제겐 더 큰 힐링이에요. 이제 제 일상이 됐어요. 정혜진 씨는 작은 결심 하나로 활기찬 관계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도전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선우 씨와 정혜진 씨의 삶은 은퇴 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고 또 한 사람은 작은 용기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멈춰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동네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을 누군가와의 교류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기억하세요. 삶은 혼자 살아갈 때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 자립성을 유지한 분들은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럼 그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75세 박영준 씨는 은퇴 후 아들의 권유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 너희가 편하면 나도 좋지. 처음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지내는 일상이 무척 편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장 보러 가는데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너가 알아서 하면 돼. 나는 뭐든 괜찮아. 모든 게 해결되니 그는 점차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요구는 늘어만 갔습니다. 물 좀 가져다 주라. 그리고 약도 미리 챙겨놔. 아버님, 바로 옆에 물병이 있는데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럴 거면 내가 너희랑 왜 같이 살겠냐. 이런 것도 해주려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바쁜 상황에서도 그의 부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 배고픈데 간식 좀 만들어 와. 너 손 빠르잖아. 금방 할 수 있지? 아버님, 지금 애들 숙제 봐주느라 좀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쁘긴 뭘 바빠.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니까. 날이 갈수록 그의 불만은 점점 컸습니다. 반찬 간이 왜 이렇게 싱겁니? 맨날 이런 걸 먹으라고? 내 입맛에 좀 맞춰야지.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간을 맞춘 거예요. 짜게 드시면 안 되잖아요. 건강이고 뭐고. 차라리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다 죽는 게 낫겠다. 그는 며느리에게 쌓인 불만을 아들에게까지 옮겼습니다. 너네 집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다. 내가 뭘 요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빠, 집사람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아버님께서 조금만 스스로 하시면 좋겠어요.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내가 늙어서 너희랑 살겠다고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키우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아들은 박영준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한숨을 쉬며 집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너무 까다로워지셨어. 반찬 맛, 집안일, 심지어 내가 뭘 하든지 불만이시잖아. 나도 하루 종일 긴장해 있어. 뭘 하든 잔소리부터 하시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칠 전엔 나한테도 화내셨어. 내가 불효자라면서 다 문제라고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 이러다 우리 둘 다 못 버틸 것 같아. 나도 정말 힘들어.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새 집에는 아버님께서 더 편히 지내실 공간을 따로 준비하려고요. 그래. 너희가 좋다면 나도 따라야지. 하지만 이사는 사실상 박영준 씨를 분리하려는 가족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빠, 이사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자주만 오면 되지 뭐. 처음엔 자주 찾아오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홀로 남은 박영준 씨는 더 큰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져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줄 몰랐는데 모든 걸 맡기고 포기했으니 이런 꼴이 된 거겠지. 박영준 씨는 주도권을 잃으며 삶의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어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73세 오희정 씨는 은퇴 후에도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셔도 돼요.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괜찮다. 나는 아직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어. 고맙지만 내 공간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단다. 희정 씨는 자녀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전에 재정적으로 철저히 준비해 두었고 일상에서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인 일상과 새로운 도전. 희정 씨는 아침마다 일정을 세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텃밭에 상추도 좀 따고 오후엔 문화센터 강좌를 들어야겠네.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은 단순히 식재료가 아니라 그녀의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아유, 이 상추 봐. 내가 키운 거라 그런지 더 예뻐 보이네. 오늘 저녁에 샐러드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녀는 가끔 텃밭 채소를 이웃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희정 씨, 이 상추 정말 싱싱하네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사긴요. 제가 텃밭에서 키운 거예요. 좀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정말요? 이런 거 직접 키우시다니 대단하세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희정 씨는 단순히 채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보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상추며 허브며 키우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물을 주고 돌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 덕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즐거워요. 그녀는 새로운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희정 씨, 이번에 동네에서 그림 그리기 강좌를 시작한대요. 같이 가보실래요? 그림이요?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같이 가요. 그녀는 처음 붓을 잡는 것이 어색했지만 매주 강좌에 나가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희정 씨, 이거 정말 잘 그리셨어요. 처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아이, 뭐요. 그냥 따라 그린 거죠. 그래도 칭찬 들으니 기분은 좋네요. 그림 강좌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희정 씨, 오늘 그 그림 들고 오신 거 보여주세요. 아직 다 못 끝냈는데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대신 완성되면 더 잘해야겠어요. 도자기 강좌에서 배운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가족들과의 관계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도자기로 만든 접시와 컵을 자랑하며 자녀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엄마, 이 접시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너무 멋져요. 그럼 엄마 솜씨 좋지. 다음엔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이 접시에 담아줄게. 오희정 씨는 자립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가족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이 아내와 손주를 데리고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애들 데리고 왔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왔니? 아이고, 손주들 얼굴 보니 기분이 다 좋아지네. 내가 과일 좀 깎아줄게. 밥도 해놨으니 금방 먹자꾸나. 손주들은 할머니의 집을 좋아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딴 채소와 과일을 볼 수 있고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직접 키운 거예요? 우와, 이 토마토 너무 맛있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맛있게 먹어주니 할미가 참 기쁘다. 다음엔 같이 따러 가자. 그녀는 아이들에게도 자신이 키운 채소와 텃밭의 즐거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토마토도 내가 아침마다 물 주고 정성 들여 키운 거란다. 너희도 해보면 참 재밌어. 정말요? 그럼 우리 집에서도 해볼래요. 가족들이 돌아갈 때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이거 상추랑 고추 좀 가져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신선할 때 먹어라. 엄마, 언제 또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긴. 나도 너희가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제일 좋다. 한편 그녀는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더 편해. 대신 시간이 되면 이렇게 가끔 얼굴만 비춰주면 돼. 자녀들은 그녀가 혼자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그녀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진짜 멋지세요. 저희도 나중에 엄마처럼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너희도 너희 삶 열심히 살면 돼.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녀는 손주들과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랑 같이 공원 가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 우리 손주가 얼마나 잘 타나 한번 볼까. 할미도 손주랑 놀러 가는 거 정말 좋아. 그녀는 손주들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립성과 독립성은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유지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시작해보세요. 텃밭 가꾸기처럼 일상에 활력을 주는 취미를 찾거나 지역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의 질은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도 놀랍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바꿀 것입니다. 5번째는 노년기의 삶의 태도입니다. 노년기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젊음을 붙잡으려는 과도한 집착으로 불행을 겪는 사람과 나이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사람의 차이는 노후의 삶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72세 한영자 씨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자 씨, 피부가 어쩜 그렇게 고와요? 완전 30대처럼 보여요. 어머,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관리를 좀 했더니 그런가 봐요. 그녀는 외모에 대한 칭찬이 곧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과 약해진 피부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주름 좀 봐. 내가 정말 이렇게 늙었나?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젊음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피부과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이 주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뭐든 다 해볼게요. 보톡스를 시작으로 리프팅 시술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더 나아질 겁니다. 보톡스를 시작으로 한영자 씨는 매달 피부과를 방문하며 다양한 시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리프팅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피부를 더 탱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비용은 상관없어요. 제 얼굴만 좋아진다면 뭐든 해주세요. 피부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 광고를 통해 본 안티에이징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이 크림은 고가이긴 하지만 주름을 펴주는데 탁월하다더라. 효과가 있으려면 한꺼번에 사야지. 그녀는 피부과와 화장품에 매달리며 점점 더 큰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영자 씨, 요즘 피부과 자주 다니시네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으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예전처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고 그녀의 조바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돈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왜 나는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가? 몇 년이 지나자 한영자 씨는 노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국 달라진 게 없어. 주름은 주름이고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구나. 그녀는 지출한 비용과 쏟아부은 노력에 대해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나 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제는 외모에 대한 집착을 넘어 삶 자체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늘어가는 걸 막을 수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살겠어.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그녀는 점점 외출도 줄이고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영자 씨, 요즘 왜 안 보여요? 다들 걱정하시던데. 그냥 이제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귀찮아요. 젊음을 유지하려던 노력은 허탈감과 무력감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늘어가는 걸 보는 것도 힘들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겠지. 노화를 부정하며 집착하는 것이 아닌 나이를 받아들이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74세 박정숙 씨는 나이가 들며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숙 씨, 요즘도 아침마다 요가하세요? 너무 부지런하시네요. 요가도 하고 저녁엔 친구들이랑 노래도 배우고 있어요. 나이 들수록 몸도 마음도 움직여야 오래 산다니까요. 그녀는 젊음을 유지하려는 데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활동을 찾으며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갔습니다. 정숙 씨, 이번에 주민센터에서 도자기 강좌를 여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도자기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재미있을 것 같네요. 갈게요. 도자기를 처음 배우면서 그녀는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잘 나왔죠. 어머, 정말 예쁘네요. 정숙 씨는 뭘 해도 잘하시네요.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줄은 몰랐는데 하다 보니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게 사는 재미라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다음에는 찻잔 세트를 만들어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겠어요. 정숙 씨는 도자기를 배우며 얻은 즐거움을 가족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건 없고 내가 만든 도자기 접시에 저녁을 한번 차려볼까 하는데 너희가 맛있게 먹어주면 되겠다. 그녀는 자녀가 올 때마다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하고 정성스럽게 만든 도자기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이 접시 진짜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너무 멋져요. 그럼 내가 만든 거야. 어때? 괜찮지? 괜찮다니요? 완전 근사해요. 이런 건 돈 주고도 못 살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도자기를 매개로 자녀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다음에는 너희가 좋아하는 그라탕 만들어서 이 접시에 담아볼까? 그럼 진짜 제대로 된 식탁이 되겠네. 엄마, 도자기 하시더니 요리까지 레벨업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엔 제가 엄마 요리에 도전할게요. 이런 소소한 대화는 그녀에게 큰 활력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끔 와주니 내가 힘이 나지. 너희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녀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이었습니다. 한영자 씨와 박정숙 씨의 사례는 노화와 삶의 태도가 노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한영자 씨는 현실을 부정하며
젊음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결국 자연스러운 노화를 막지 못했고 허무함과 무력감 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반면 박정숙 씨는 나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며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노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부정하며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즐거움과 의미를 찾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는 우리의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사례는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뇌를 자극하고 소소한 건강 습관을 실천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립성과 삶의 주도권을 지키며 나이에 맞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변화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이 쌓여 내일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당신만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